여러분은 못 배운 사람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다는 뜻보다는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눈치챘지만 그 사람은 다르겠지, 그래도 바뀌겠지 하고 마음속에 기대를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결코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잘못 배운 사람들 때문에 겪은 고통입니다. 이들을 알아차리면 고치려 들기보다 그냥 멀리하는 게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럼 잘못 배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한 대상을 막대할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인성을 알고 싶으면 가족, 노인, 어린아이, 종업원, 경비원 등의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된다. 직장 상사나 밖에서 맺는 인간관계와 다르게 마음이 편한 대상을 대할 때는 가면이 벗어지고 평소의 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막 대하는 사람일수록 편해졌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소중한 가족에게까지 막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는가.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든지 귀티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연기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을 속여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매번 긴장할 수 없기에 긴장의 끈이 풀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처음과 다르게 상대방과의 관계가 편해지게 되고 그 긴장의 끈은 점점 느슨해진다. 그러다 무심코 집에서 하던 행동을 밖에서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행동이야말로 평상시 그 사람이 남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아도 된다. 그동안 꽁꽁 숨기고 있었지만 결국 들통난 것이다. 가족에게 막 대하는 태도는 올바른 예의를 익히지 못한 인성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 순간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언제가 됐던 다시 튀어나올 것이다. 우리끼리니까 됐다고 생각하면서 쉬쉬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잘못된 버릇이 언제 어느 때 튀어나올지 모른다. 술에 취해 친구나 동료에게도 막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끼는 배우자에게는 물론 심할 경우 배우자의 부모에게 나올 수도 있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막 대하는 사람은 가장 천한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예의를 만들어냈고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하여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막 대한다는 것은 자신의 폭력성을 관리할 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람과는 결코 어울리지 말라는 이유는 상황이 변하면 그 못된 태도를 상대에게 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식당에 가면 부끄러움은 주변 사람의 몫이 되어버린다.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든지 조금의 실수만 해도 큰 소리로 모욕을 준다. 하지만 정말 모욕감을 느끼는 건 그 사람의 옆에 앉은 동료들이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일수록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더욱 못된 태도를 보이고는 한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자세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동물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못된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피하거나 한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은 동물에게 막 대하는 행동을 한다. 이런 행동이 주변 사람에게까지 나오는 모습은 정말이지 흔히 찾아볼 수 있기에 이런 사람이 나에게는 잘한다고 해서 옆에 두고 지내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거리를 두어라. 두 번째, 돈을 쓴다고 갑질할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을 반드시 찾아볼 수 있다. 돈 쓰는 걸 마치 권력처럼 생각하는 사람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쓰는 상황에서 갑질을 하기에 쉽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만일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그 불만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따지면 될 일이다. 돈과 서비스를 교환한 것이기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돈을 돌려받던지 아니면 서비스를 다시 받으면 된다. 화내고 윽박지르고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갑질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런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바닥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이다. 돈을 냈다고 무례할 권리까지 얻는 것은 아니다. 무례함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오기 마련이다. 돈을 쓴다고 갑질하는 사람에게 졸부란 단어가 어울린다. 돈만 있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못 배웠다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 교양 없다는 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는 말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딱 맞는 표현이다. 이들은 제대로 잘못 배웠다. 자본주의에 대해 잘못 이해한 나머지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할 수 있다는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멀리하라. 곁에 두어봤자 민망해지는 것은 나일 뿐이다. 세 번째, 타인의 취향을 무시할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모두가 다르기에 취향 또한 다르다. 그렇기에 남의 취향에 간섭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며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꽤나 있다. 새로 산 물건을 가져갔더니 친구가 보는 눈이 없구나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말투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이다. 자신의 안목이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라며 지적하고 타박하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기의 말이 맞지 않냐며 동의를 구하며 상대방의 취향을 깔보고 무시한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임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취향과 결이 다르면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고 비슷하면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선 안 되고 자신의 행복으로 타인의 행복을 멋대로 정의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못 배운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평가하고 심지어 바꾸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만큼 어리석고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만일 유명한 부자나 연예인이 자신이 혹평한 물건을 샀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입도 뻥끗하지도 못한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분명 있다. 왜 이런 걸 사지 또는 왜 이런 걸 듣지 하며 우리의 취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럴 때 자신의 취향을 탓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잘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무시하고 멀리하면 그만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좋다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극도로 발끈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그저 상대방이 흡족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만일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 가치관을 존중해주면 그만이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이고 잘 배운 사람들의 태도이다. 네 번째, 감사를 아는 사람인지 보면 알 수 있다. 도움을 줬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자들은 누군가 도와줘도 그건 당연하다는 태도를 취하거나 더 큰 도움을 주더라도 고마움을 모른다. 누군가 자신을 돕는 것은 고마운 게 아니고 자신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배운 보통의 사람이라면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고 나 역시도 그 감사한 마음을 돌려주고 싶어서 더 잘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고마움을 모르고 계속해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못 배운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하기에 반드시 멀리해야만 한다. 만일 이런 사람에게 몇 번 이용당해서 상처받게 되면 나는 뒤통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원래 자신이 하던 대로 한 것일 뿐이라 미안한 마음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고 그저 이용할 사람이 없어진 것에 슬퍼할 것이다. 그 사람은 애초부터 남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기에 내가 먼저 거리를 두고 멀리해야만 한다. 내가 더 큰 도움을 주면 상대방이 고마워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퍼주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도와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몇 번 도움을 줬는데 상대가 고마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때부터는 도움을 멈춰야만 한다. 인간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걸러야 하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다섯 번째, 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라.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특정한 누군가를 비하하며 까내려서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틀림없으니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잘라내버려라.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 장난을 치거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상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친한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손절해도 아깝지 않은 최악의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우위를 뽐내고 싶어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까내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눌러버리는 것은 선을 넘어도 세게 넘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을 우습게 만들어서 자신을 뛰어나게끔 보이려는 사람을 계속 용서하며 곁에 두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이다. 그 사람에게 얘기하여 고치려 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고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결코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와 맞는 내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훨씬 이롭고 유익한 일이다. 인생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 함은 나에게 잘 맞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법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사람을 챙길 시간도 없다.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본성이기에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이런 못 배운 자들에게까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나머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6번째,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인지 보아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만의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다. 모두에게 있는 이 신념과 철학은 신기하게도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신념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신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남들에게 이해받기 어렵다. 그렇기에 신념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설득하고 강요할 것이 아니고 이해받을 것도 아니다. 그저 그 사람들 개개인의 것이므로 존중해줘야 하는 일이다. 나와 신념이나 생각의 일부가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와 교류하며 서로 더 좋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더라도 같이 대화를 하되 결코 강요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 얘기는 더더욱 피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는 여러 당파가 있고 서로 얻고자 하는 것도 다르기에 어지간해서는 싸움으로 번지기가 쉽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해도 결코 말해서는 안 되고 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신념과 철학을 그저 강요하는 것이 아닌 소통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남들에게 강요하고 분위기에 맞지 않게 자신의 의견만을 성내며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적대적으로 대해버리고 나와 정치적 견해가 맞는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눈치를 보느라 나를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저런 자들과 어울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7번째, 남에게 자기 가족 흉을 보는 사람인지 보아라. 사람은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사람인 이상 크게 누구든 사연이 많은데 부모, 형제, 하물며 자식들도 다 사연이 있고 비밀이 있는 법이다. 따라서 그게 설령 내 자식이더라도 비밀을 훔쳐보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자기만의 생각을 존중해 준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족의 문제를 남들에게 상담을 가장하여 같이 욕해달라는 식으로 떠벌리며 대화를 이어나가고는 한다. 설령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더라도 남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운 일인데도 같이 욕해달라며 가족을 뒷담화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내 가족들의 안 좋은 단점이나 사연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결국 내 가족을 욕하는 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 더 처신을 잘했다면 배우자랑 싸울 일도 없었을 거고 자녀들과도 더 좋게 지냈을 텐데 내가 잘 못했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그러니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남들에게 가족 흉은 절대 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더 잘해줘야 한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따뜻함을 주고받는 사이이지 남에게 흉을 보는 대상이 아니다. 만일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가족의 흉을 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욕하는 사람이 주변 동료는 얼마나 욕할지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무조건 옳다고 느낄 것이다. 8번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남들과 대화할 때 비속어나 거친 말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성격이 불같다라고 말한다. 본인은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지만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성격이 더럽다고 말하기가 조금 미안해서 두루뭉술하게 말한 것에 불과하다. 어떤 말을 사용하냐에 따라 사람의 인상이 바꾸고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 혀는 통제하기 어려운 짐승과 같기 때문인데 혀는 한번 통제에서 벗어나면 좀처럼 다시 붙잡기 어렵다. 입을 가볍게 놀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 사람의 인격은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자기 혀는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마구 날뛰지 않도록 확실히 제압하고 상황에 맞게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혀를 잘 다루는 것이야말로 원만한 인간관계의 핵심이고 신뢰를 얻는 비법이다. 현명한 사람은 쓸데없는 잡담으로 다른 이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 해야 할 말만 간결하게 함으로써 일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이렇듯 좋은 말은 짧게 하면 더욱 좋아지고 나쁜 말도 짧게 하면 그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 물 한 양동이보다 와인 한 잔이 더 값비싼 것과 같다. 명언집에 실린 금어는 모두 짤막하다. 지혜가 간결하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말을 장황하게 느린다. 말하는 요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말을 줄줄이 늘어놓는 사람은 남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말을 하기보다 듣는 것에 힘써라.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과 대화하는 일을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9번째,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을 피하라. 말이란 것은 밖에 나오면 엄청난 무게를 가지지만 내뱉어지기까지는 몹시 가볍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가벼이 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뱉은 말을 쉽게 까먹고는 한다. 대다수의 얘기는 뱉고 난 후에 까먹어도 그만인 얘기이지만 남의 말을 한다는 것은 까먹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렇지 않게 뱉은 남에 대한 얘기들 모두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르게 전해지거나 혹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나와 말을 뱉은 대상을 이간질하여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위험한 상황은 없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나와 절친한 줄 알았던 제3자에게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의 단점을 얘기한다던가 그 사람을 평가하려 한다면 제3자의 입을 통해 이곳저곳에 퍼지게 되고 결국 내가 얘기하는 대상의 귀에도 전해져 언젠가는 큰 화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명심하라.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악의가 없는 것 같거든. 조용히 타이르고 그 행동을 고칠 기회를 줘라. 하지만 악의적으로 남 얘기를 하거나 도무지 행동을 고칠 방법이 안 보이거든. 그저 멀리 거리를 두어라. 억지로 그 사람을 바꾸려 해봤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얘기만 할 뿐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솔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 중 하나가 경솔함인데 이런 사람과 어울린다면 어느 편에서든 이용당하기 쉽다. 화재가 나면 불을 피해 멀리 달아나듯이 경솔한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달아나야 한다. 그저 평생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무시하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못 배운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특징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여러분 모두의 인간관계와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울창한 지혜의 숲입니다.